이게 합격하기가 어렵나요, 이렇게? 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5대 1, 14명을 이겨야지만 합격이 되는데 물어보고 싶으신 게 합격률이 얼마나 되냐 예. 말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스피노프 앤 가업승계 박세영 센터장님 모시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인데 네. 아마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0.7억에서 1억인데 1억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네. 혹시 이게 자부담이 좀 있나요? 네, 자부담은 전체 볼륨에서 한 70%가 정부 지원이고요. 현금으로는 한 10%, 1,0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을 지원받을 때 이제 내가 현금으로 들어갈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네. 일단 23년도 공고 나온 걸 갖고 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관하는 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주관하겠죠. 네, 중기부에서 주관하고요. 예.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앞으로 1분기 3개월 뒤에는 공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올해가 13기였고 내년에 14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 나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사실 23년도 1월 16일 네. 나온 거 이제 올해 맞습니다. 나온 건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별 차이 없겠죠, 이거는? 네, 요즘은 근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이걸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변화가 있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 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무상과제를 크게 R&D 시제품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시제품입니다. R&D가 아니라 네. 이 시제품 네, 맞습니다. 개발 네. 이런 거에 지원해 준다? 맞습니다. 아. 시제품 아이템으로 합격이 되는 거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입교해서 실행해 보라고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시제품을 뭘 개발할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저희가 요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요걸 이제 첨부해 놓을 테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집 부분 보니까 여기 이제 민간 주도 영역 특성화 운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전국이 다 하는 것 같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전국 지방 창업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하실 수 있게 전국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 북부는 뭐 40명 이렇게 인원이 제한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의 경쟁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창업하고 아시겠지만 창업 3년 미만 기업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자등록증 낸 다음에 이제 3년 미만만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님의 나이도 청년의 나이가 돼야 되지만 법인 자체도 창업 3년 이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거니까 네. 그때 여기 세부 일정이 있네요. 네, 청년의 나이는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고일 기준에서 만 39세 11개월 30일의 나이죠. 창업 3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공고가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합격을 하고 결과 발표가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일단은 서류 심사를 먼저 하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층 심사라는 건 이건 대면 심사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발표 나고 발표는 PT 하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보통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입교하는 걸로. 그래서 1, 4분기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입교를 하시게 되는데 대표님들이 입교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아예 학교처럼 들어가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6개월간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각 계층의 교수진과 경영진, 강사와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 교육을 하긴 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드바이스나 네.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네. 또 무상 지원금도 주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합격한 시제품에 대한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 상황을 진행하게 돼서 각 업종별로 다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입교가 여기 보니까는 1월 달에 신청하고 3월에 입교하면 4월부터 이제 4월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몇 개월 과정인가요? 이게? 6개월입니다. 아, 그럼 거의 이제 9월 달에 끝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졸업할 때 최우수 졸업자 한 분에게는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지원해 줍니다. 잘 실행하셔서 졸업을 하시면 가장 큰 베네핏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인가 대표님은 그 다음 나라에서의 무상과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서류 심사에서 거의 90% 이상이 탈락을 하거든요. 청창사 출신의 법인가 대표님은 다음부터는 1차 서류에서 프리패스입니다. 아, 청창사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R&D 과제 같은 경우는 1차는 다 프리패스로 해서 통과된다. 네, 뭐 R&D가 되셨던 시제품이 되셨던 정부의 과제에 들어가실 때 1차 서류는 프리패스로 들어가서 2차 PT 준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다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경쟁률이 어떤 거예요,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생각보다 한 15대 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내가 14명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은 좀 쉽고 서울은 좀 세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 지방마다의 경쟁력도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평균 경쟁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창업처럼 과밀 억제권 많이 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특별하게 우리 여기 청창사에는 크지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밀 억제권은 벗어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IT나 콘텐츠는 우리 제조업 공장처럼 공장이 있어야 되거나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지자체 쪽으로 빠지는 게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 쪽으로도 사실은 과밀억제권력을 벗어나는 게 네. 좋고 청창사에 입학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과밀억제권력을 좀 벗어나서 하는 게 좋다. 네, 예. 이건 다 같은 맥락. 창업을 위치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경쟁력이 높잖아요. 다 상대평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뭐 센터장님이 하시는 게 보통 이제 가업승계를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창업을 도와줘서 자녀들의 창업을 도와줘서 이때 그 창업 기준을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여기 이제 그 창업의 업력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청창사에 입교하시는 비중이 실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2세 경영자들이 거의 반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할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스핀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격 창업으로도 하지만 2세 분들은 나이가 청창사에 들어온 나이들이 많으세요. 이 만 39세 11개월 30일 당연히 1순위로 청창사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시제품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제품적인 아이템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안 해도 되나요? 다른 게 어떤 걸까요? 뭐 혹시?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대표자의 일단 스펙이 중요하시고요. 창업기업은. 근데 우리 대표자님이 기술력 이런 게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사도 아니시고 만약 학사여도 문과이시고 또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이런 히스토리가 전혀 없으신 상황이면 다른 스펙으로 좀 메이드를 해야겠죠. 아,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그건 다 전략적으로 다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이나 차등을 두지는 않는 것 같네요. 특별히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거의 법인에 편중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중을 두지는 않지만 청창사 당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창사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네. 여기에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네. 최종적으로 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해야 법인을 돼요. 시작하시는 게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는 같은 반복된 얘기입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하신 케이스는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 그 시점부터 법인이 창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얘기는 포괄양수는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의 업력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포괄 양수도는 이제 네, 법인 전환 시 개인 사업자
기업 연원료로 한다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말씀하신 사업화 지원해서 입교 창업 사업화 신청 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이렇게 나와 네. 있네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이게 아마 24년 1월 달에 나올 때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여기 큰 변화가 없었고 0.7억으로 잠깐 줄었던 적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식하시기에 0.7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부담이나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현금은 0.7억이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1억인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7천만 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2차에서 좀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0.7억으로 인지하시는 게 그 차이는 조금씩 몇백 몇천 차이거든요. 크지 않기 때문에 1차는 이제 입교시에 일부 지급하고 2차 네. 또 이제 중간에 평가서 또 주네요. 네, 과정을 충분히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내용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잘 맞습니다. 이제 충실하게. 네. 예. 입교형이 있고 비입교형이 있어요. 꼭 입교를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입교형을 반드시 추천드리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교수진과 경영진들 선배들의 강의와 그리고 같은 동기생들 각 업종에서 모인 스타트업 동기생들을 모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죠. 사업 용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저 얘기는 즉 실제로 시제품에 대한 개발비 소요되는 이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초반에 그냥 1억을 지원해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주어진 1억을 알아서 진짜 쓰겠죠, 그냥.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입니다. 기술 개발 및 뭐 시제품 제작비나 기술 정보 활동비, 네. 지식재산권 취득비라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비를 IP 써- 기업. 예, 네. 아 그러네요. 이걸 그러면 그 해에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해에 거의 소진이 되게 되죠. 6개월간에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아,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서에 써서 내기도 하고 진행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죠. 유들리 있게 변화할 수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디다가 쓰여져야 되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사용을 하거나 핸들링은 할 수는 없죠. 여기 이제 총 사업비 구성 보니까 이제 사업비 100일 쓸 경우에 정부 지원으로 이게 70%. 네, 그래서 0.7억으로 인식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자부담 법인에서 대표님은 1,000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30%를 자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10%는 현금이 있어야 네. 되고 그 나머지 20%는 뭐 현물. 네. 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이렇게 네, 나와 다 있네요. 나와 있어서 네.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예. 졸업 후속 지원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창사를 많이들 타겟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영상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그 합격하기가 어렵나요, 이렇게? 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5대 1, 14명을 이겨야지만 합격이 되는데 물어보고 싶으신 게 합격률이 얼마나 되냐 예. 말씀이신데 저희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 센터에서 하신 경우 도와줬을 경우에는 한 50% 정도. 예, 그 얘기는 50% 낮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는 두 분이 저희가 청창사에 지원한 한 분이 합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 해에 안 된 분들은 그 다음에 거의 반드시 되기 때문에 2년 기간으로 보면 100%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창업하고 바로 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쵸. 창업하고 거의 창업부터 같이 하셔야죠. 창업부터. 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적격 창업이 돼 있지 않으면 재창업, 스피노프 해드리거든요. 대표님들이 작년에 창업한 게 있는데라고 해서 저희 검토했을 때 여기서 조금 재세팅이 들어가서 가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케이스는 10기업 중에 20기업 중에 1기업 정도 됩니다. 1년 미만이어도 저희가 스피노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청년창업상학교 일단 이렇게 네.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